네, 안녕하세요. 역함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8월 4일이고요. 벌써 8월이 됐네요. 시간 참 빠르네요. 시간이 빨리 갑니다. 네, 제가 책 읽는 거를 줄이려고 했는데 잠깐 정신을 놨더니 갑자기 제 거실 테이블 위에 책이 막 쌓여 있더라고요. 얼른 읽고 반납을 해야겠습니다. 최근에 수학책을 몇 권 읽었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들은 음, 이게 책 이름을 얘기하고 별로였다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책 이름은 얘기 안 하고 그냥 왜 별로였는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는 한 두 권 정도는 그냥 그 신기한 수학적으로 신기한 내용들 그냥 단편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쭉 나오는 그런 거라서 조금 재미가 없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기한 내용들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그 전공 수학을 조금 공부를 시작해서 그런지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와, 신기하다. 끝. 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신기한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 모르겠어요. 예전이면 재밌게 읽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런 책은 좀 저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책은 음, 물론 그러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하학 얘기인데요. 오늘 다룰 여기 챕터 2가 되겠습니다. 움직임 없는 운동. 기하학 내용인데, 그, 29페이지에 보면은, 아닌가? 그 앞에 내용부터 얘기할까요? 유클리드 기하학 얘기가 나오는데요. 유클리드의 원론이 좀 특이한 게, 그, 기하학 책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지만, 사실 기하학 내용은 일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계약 얘기 아니라 그냥 논리에 대한 이야기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27페이지의 맨 위에서 음, 네 번째 줄 보면은 세 번째 줄이구나. 이름 자체가 기하학인데 그림에 기초한 설명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다른 어느 책에서 보았는데 그림을 기초로 해서 설명을 하면은 약간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현혹? 현혹된다는 말은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그림만 가지고 설명을 했던가? 아니면 그림 없이 아예 설명했던가? 그,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은 무엇을 증명할 수 있냐면은 모든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당연히 잘못된 증명이겠죠? 네, 이게 어떻게 하면 그런 잘못된 그 증명이 나올 수도 있는가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림에 기초한 설명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향은 서양 수학에서는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죠? 데카르트.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물론 데카르트가 저기 그 해석 기하를 완전히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데카르트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그런 해석 기하라는 것의 기초를 만들고 그 뒤에 수학자들, 뭐 가우스를 비롯해서 수학자들이 뭐 복소수도 복소 평면에다가 그리고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수학자들은 그런 거를 굉장히 꺼려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엄밀하지 못하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뭐 그렇게 그런 좀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또 재밌는 거는 또 반대 경향도 있었는데 뭐냐면 음, 방정식을 풀었잖아요. 한 4세기, 5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 방정식은 뭐 인류가 꽤 오래전부터 풀어왔지만 3차 방정식을 처음 풀기 시작한 게 14세기, 15세기 그때부터였던 걸로 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x제곱이라고 하면은 한 변이 x인 정사각형을 당연히 생각을 했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a, b라는 기호가 있으면, 그러니까 a 곱하기 b라는 기호가 있으면은 그것은 당연히 한 변이 a고 한 변이 b인 사각형의 면적. 그런 식으로 기하학적인 그 대상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기호 체계를 그런 기호 체계랄까? 그런 대수학적인 내용들을 구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아마 데카르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데카르트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하학과 대수학이 정말로 1대1로 그 교환이 된다는 거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예를 들어서 뭐 x 4승 이런 거 생각할게요. x 제곱까지는 x 제곱은 면적일 거고 x 3승은 부피일 거잖아요. 그런데 x 4승은 딱히 그 매칭을 시킬 게 없죠. 왜냐하면 4차원은 우리가 뭘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지금은 다 상상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럼 X4승에 해당되는 기하학적 대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굳이 그런 게 있어야 되냐라는 오히려 반문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Y는 X4승이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요. 좌표 평면에. 그러면 더 이상 이제 X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X4승이 계산이 된다는 게 꼭 무언가의 면적이거나 부피이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조금 더 사고가 자유로워졌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27쪽에 중간에 조금 밑에 새로 시작하는 문단에 보면은 유클리드가 그림보다 대수적 논리를 선호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엄밀한 논리로 이루어진 몇 개의 단순한 원리로부터 기하학을 구축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음, 우리가 뭐 공리라고도 부르고 공준이라고도 부르고 물론 지금 토요일 밤에 하는 그 유클리드 비유클리드 기하 시간에도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평행선 공리를 이용한 뭐 명제들이 있고 이용하지 않은 명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 뭐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유클리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이런 몇 개의 단순한 원리로부터 어떤 수학을 구축한다는 그런 공리로부터 명제를 만든다는 그것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만든 수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수학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근데 지금 제가 약간 개념이 약간 네, 좀 헷갈려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네, 음, 그러니까 그림보다 대수적 윤리를 선호한 데는 더 많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네. 되게 약간 좀, 기초적인 질문이긴 한데, 기하학이 그림 아닌가요? 아닌가? 아, 네, 기하 기하학은 그림이죠. 네, 그림 맞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 기하학이란 단어를 만약 그림으로 단어로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단순한 원리로부터 그림을 구축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본다고 했었을 때, 네. 어, 어쨌든 그림을 그려서 뭔가를 표현을 할 때, 그림으로 설명되어지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규칙성?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도 다 적용되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논리? 그거를 지금 만들고 싶어 했다라고 이해를 하는.
하면 되는 음, 걸까요? 약간 이런 그 느낌일 것 같은데요. 네네. 음, 그러니까 몇 개의 단순한 원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공리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공리 또는 공준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수학은 어쨌든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귀납적 추론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까지 관찰한 100개가 다 참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가 다 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항상 발레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은 연역적 추론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연역적 추론의 과정 자체는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치고 그러면 그 명제를 그러니까 저기 다시 그러면 그 가장 단순한 원리 또는 우리가 공리라고 부르는 그 몇 가지 명제들 그 명제들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명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명제들이 기하학에 관련된 명제들이라면 기하학의 명제들을 조립을 해서 새로운 기하학의 명제를 만드는 거지만 그 명제를 새로운 명제를 만드는 구성 방법 자체는 꼭 기하학적이라고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음, 이거는 이건 유클리드 이 책에 있는 문장이랑은 조금 안 맞는 예시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평면에 원이 하나 있고 그리고 직선이 하나 있으면 원과 직선은 만나지 않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그러니까 접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거를 또는 두 점에서 만나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을 거잖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림으로 우리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음, 모든 케이스를 다 그려볼 수는 없을 것 같잖아요. 왠지. 그런데 음, 사실은 대수적으로 증명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할 수 있기는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음, 음, 요거는 제가 그림을 조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네. 세팅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 여기 그림판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잠시만요. 왜 펜슬이 또 안 맞지? 애플 펜슬. 음, 됐다. 예를 들어서 좌표평면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냥 원이랑 직선 생각해보죠. 그러면은, 원이랑 직선이랑 만나는 방식은 딱 세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아예 떨어져 있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그림 잘 접하는.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거 세 가지밖에 없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모든 원과 모든 직선을 다 그려볼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원은 이러한 좌표 평면에서 잠시만요. 이 그림을 조금 지우고 원은 이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원래는 r의 제곱인데 그냥 귀찮으니까 1의 제곱이라고 칠게요. 음, 1이라고 칠게요.
그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은 사실 직선도 뭐 이것도 직선이긴 한데 어차피 그 돌리면은 대칭이니까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요. y는 ax 더하기 b라고 칠게요. 그러면 사실 제가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대수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이 점 두 개 있죠. 이 네. 점의 좌표는 그러니까 x, y는 지금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 두 개. 요거 두 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방정식도 성립을 시키고 이 방정식도 성립을 시키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과 y는 ax 더하기 b라는 방정식 두 개를 묶은 걸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몇 개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음, 그런데 y에다가 어? y에다가 요거를 대입을 하면은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겠죠. 네.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예, 우린 2차 방정식의 해가 없거나 한 개 있거나 두 개 있다는 걸 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과 직선은 교점이 아, 없거나 하나이거나 두 개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밝히고자 했던 명제와 결론은 다분히 기하적이죠. 그런데 그 논증 과정은 완벽히 대수적이죠. 이것도 물론 이 유클리드 시대에 나올 법한 예시는 아니긴 한데 그냥 한 가지 예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물론 지금 하는 얘기는 전부 실수 범위에서만 하는 얘기입니다. 복소수로 가면 또 달라지죠, 얘기가. 그 이왕 형 김에 저것도 한번 제가 찾아볼까요? 모든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잘못된 것까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요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올게요. 어, 쉬어. 요거 한번 잘 보세요. 모든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증명을 합니다. 실제로. 잘 보세요. 왜냐하면 삼각형 ABC가 있어요. 제가 재미있는 게 그냥 아무 삼각형 그리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삼각형 쿨하게 찍찍찍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등변 삼각형 비슷해 보이고 정삼각형 비슷해 보이고 이등변 삼각형스럽지 않은 삼각형 그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여기 삼각형 ABC가 있어요. 각 A의 이등분선과 이 이등분선 있죠? 그리고 네, 선분 BC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여기 잡았어요. 여기 교점 있어요. 여기. 네, 이 점을 O라고 할게요. 이 네, O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P, 그리고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할게요. 이거 수직이에요. 전부 다. 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써 있냐면은 AO, 그렇죠. AO 네, 공통이고, 그 다음에 PAO가 어디야? PAO. 그러니까 지금 삼각형 APO랑 네. AQO랑 한 변이 같고, 아, 그, 요거. 그러니까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 두 각이 같으니까 여기도 각이 똑같겠죠. 여기 두 개. 아, 네. 네. 그런데 한 변의 길이가 이 빗변의 길이가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 두 삼각형은 합동이겠죠. 네.
그죠? 합동이에요. 제가 지금 네. 거짓말 하진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네네. 합동이에요. 두 개는 합동이므로 AP랑 AQ랑 똑같을 거고요. 네. PO랑 QO도 똑같을 거예요. 음, 그쵸? 네. 그리고 잠시만요. 뭐라고 써 있는 거야? PO랑 QO 똑같고 그다음에 각 P랑 각 Q는 직각이고 네. 그리고 O는 BC의 수직 이등분선 상에 있으므로 그쵸? 요 O는 애초에 어디서 그린 거냐면 BC의 요 중점에서 수직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음, OB랑 OC도 똑같아야 되죠. 네. 그러면 요거 잘 보시면은 요 삼각형 빨간색 삼각형 두 개 똑같죠. 네. 요 동그라미 두 개 똑같죠. 네. 그리고 아, 여기 직각이죠. 음, 그러면 뭐도 똑같아야 되냐면은 BP랑 CQ도 그, 똑같아야 돼요. 음, 그러면 잘 보세요. APO랑 AQO가 합동이었고요. 네. BPO랑 CQO가 합동이에요. 네. 그러면 AB랑 AC랑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죠? 네. 그죠? 이거 두 개가 똑같으므로 즉 AB와 AC는 똑같아져요. 아무 네. 삼각형을 그렸는데 따라서 모든 삼각형은 이등분 삼각형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뭔가 이상하죠, 이거? 아, 그런 모양을 띄지 않아도 네. 그게 같다라는 거를 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그릴 때 정말 맞죠?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당연히 틀린 네. 명제여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은 논리적으로 아무런 모순이 없어 보이죠. 네. 논리적으로 아무런 모순이 없어 보이죠. 어디에 모순이 있을까요, 이거? 어디에 모순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있어요? 아, 모순이 있어야죠. 모든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일 리는 없잖아요. 아, 그래. 네. 어, 당연히 이 과정에는 모순이 있어요.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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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O가 딱 중간이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됐나요? 아, 맞습니다. 그게 음, 포인트예요. 아, 점 O가 이 음, 삼각형 안에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그림 이렇게 점 두 개 띡띡 그어놓고 여기가 각이 이등분선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여기 교묘하게 눈속임을 하는 건데 이게 두 개가 각이 똑같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음, 그래서 실제로 각을 이등분을 시켜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이 아마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음, 점 O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올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이 이후에 그렸던 이런 것들 다 이상해지는 거죠. 아, 이래서 그림만을 이용해서 증명하면 위험하다는 게 음, 이런 거예요. 아, 모든 삼각형은 이등분 삼각형이다. 이거 꽤 그, 음, 유명한 장난이라고 해야 되나? 음, 유명한 장난입니다. 처음 봤어요. 여기도 똑같은 내용인데, 답을 안 알려주네? 답까지 알려주는 게 있어야 제대로 된, 음, 쪽이 있는데, 기하학은 전부 다 그림으로 다 증명이 가능해요? 어, 전부 다 그림으로 증명이 가능하냐? 그건 일단 전부가 들어가 아닙니다. 틀린 것 같긴 한데. 네. 음, 여기 보면은,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오류 나오죠? 당연히 모든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일 리는 절대 없다. 당연하죠. 음, 위 증명의 논리 전개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3번 케이스에서 D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반드시 삼각형 외부에서 만난다. 응? 잠깐만, 이건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D에서 내린 삼각형의 수선의 발이. 아, 형? 또 다른 내용이네? 음, 아, 요건 살짝 또 다른 내용인 것 같아서 좀, 이거 읽어보기 좀 귀찮고요. 네네. 아무튼, 여기 결론이 나옵니다만은, 그림의 모든 것을 의존했다가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서 눈치채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음, 라는 게 아무튼 결론입니다. 음, 그리고 모든 걸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냐라는 거는 사실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원과 직선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 그런 것만 해도 항상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림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사실은 2차원에서나 좀 가능하지 3차원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것도 조금 쉽지가 않고 그리고 4차원 이상은 당연히 되지도 않고요. 어제 그 유클리드 비유클리드 기하에서 나온 그 스터디에서 나온 얘기가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음, 타원 곡선 토러스 이 그림이랑 그림 화질이 좀 안 좋은데 이 그림이랑 이렇게 확대해서 봐야겠다. 이렇게 볼게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그림이다 라고 하면은 뭔가 거짓말하는 것 같죠. 어,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저도 참 알지도 못하면서 이 막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 이거 우리 그 토러스라고 부르는 여기도 있죠. 여기 토러스라고 부르는 그 도넛처럼 생긴 요거 있잖아요. 이게 음, 이 곡선 있죠? 이 곡선에 지금 여기 수식 혹시 보이시나요? 요거? 네. 네. y 제곱은 어떤 x의 3승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y는 뭐 x 제곱 이런 게 아니라 y도 제곱이 되어 있고 x도 세제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x의 몇 승, y의 몇 승, 이걸 만족하는 x, y를 모두 찍어보면은 이런 빨간색 곡선이 나오는 건데, 이 곡선은 쉽게 말하면 어디서만 그린 거냐면은 x랑 y가 실수라는 제한 조건 안에서 그린 어떤 곡선이에요. 그런데 이건 저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x랑 y가 실수가 아니라 만약에 복소수로 확장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확장할 수 있겠죠. 그 XY 이 식을 만족하는 복소수의 쌍 우리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걸 복소수 공간에서 그려보면은 바로 이런 토러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토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이렇게 이쁘게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뭐 비대칭으로도 생기고 했을 건데 이 토러스의 어떤 면으로 딱 커팅을 하면은 그 커팅된 면이 딱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런 거는 근데 제가 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불편했던 게 뭐냐면, 좀 납득이 안 됐던 게 뭐냐면, 이 토러스는 일단 그, 여기 제가 아까 여기서 보면은 y 제곱이 있고 x의 3승이 있잖아요. 그러면 x도 복소수고 y도 복소수면은 복소수 하나는 우리가 2차원 평면에다 그렸지만 x, y는 4차원에다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4차원 우리가 그리질 못하죠. 4차원에서 이렇게 토러스처럼 생겼다는 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냐? 라는 게 되게 궁금하고 불편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토러스라고 하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림은 뭔가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4차원에서 그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방정식? 이 방정식의 해가 이런 모양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아냐, 도대체?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이런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는 설명이 안 되겠죠?
왜냐면 4차원에서는 그림을 아예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기하학과 수학과 기하학이 도대체 차이점이 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학 중에서 기하학이 아닌 게 뭔가라는 생각을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하학 하시는 분들은 기하학을 하고 분명히 본인 입으로도 기하학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무슨 뭐 이게 논증하는 거랑 그런 거 보면은 다 이런 수식이에요. 이런 여기 뭐 수식 없나? 어떤 수식을 가지고 막 그 논증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기하학인 거예요, 사실은. 그 지금 직문수에서 하고 있는 내용도 직문수 한번 볼까요? 직문수 마지막 장. 이 마지막 장의 제목이 뭐냐면 통계학에 녹아있는 기하학의 아름다움이거든요. 여기도 기하학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여기 어디에 우리가 기하학이라고 부를 만한 그림이 어디 나오냐는 말입니다. 여기 어디에 기하학이 보이는 말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단순화시켜서 이해시키기 위한 그림일 뿐이고, 그냥 공간을 굳이 사람이 볼 수 있는 2차원으로 옮기면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것일 뿐이고, 실제 공간은 훨씬 복잡하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전부 다 기하학 얘기는 맞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직문수 일기를 다시 볼 때, 그 채널지기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하학에도 여러 종류가 있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채널지기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 나에게는 사실은 기하학과 수학은 그냥 똑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동의어다. 왜냐하면 기하학 하시는 분이니까. 단지 그래서 그 기하학의 분야를 얘기하려면은 그 앞에 형용사가 붙을 수밖에 없다. 뭐 유클리드 기하, 비유클리드 기하, 쌍곡 기하, 또 뭐 있죠? 뭐 사형 기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하학이 그림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직문수. 어제? 어제 했구나, 직문수. 직문수에 이제 끝이 보입니다. 어, 아이고, 거의, 대단하시. 거의 1년 됐더라고요, 직문수가. 딱 1년 채우고 어, 끝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직문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 설명해 주시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장, 그러니까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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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 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책으로 돌아가서 29페이지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29페이지에 나오는 증명이 이겁니다. 이등면 삼각형의 두 밑각은 서로 같다. 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요. 밑에 그림이 나오잖아요. 삼각형 ABC. 네. 그래서 각 ABC랑 ACB랑 두 개가 똑같다는 걸 증명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그 가정이 있죠. AB와 AC의 크기가 똑같다고 했을 때 증명하는 건데, 사실 증명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책에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삼각형 그냥 뒤집으면 되지 않냐, 좌우로. 음, 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뒤집어도 우리가 구분을 못 할 테니, 구별이라고 해야 되는구나. 삼각형을 정확하게 그 삼각형 그 밑변을 딱 반으로 자르는 그 수직 이등분선 또는 요 각 A의 이등분선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뒤집으면 뒤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삼각형을 보고 있다가 잠깐 한눈을 팔고 딱 이 그림을 다시 봤는데 이게 누가 몰래 뒤집은 건지 안 뒤집은 건지 우리가 구별 못 하겠죠, 당연히. 음, 구별 못 한다면은 두 밑각은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딴지를 겁니다. 이 책에서. 어떤 딴지를 거냐면 그 32쪽으로 넘어가는데요. 32쪽에 미노스와 유클리드의 대화가 나옵니다. 영국의 수학자 찰스 럿위치 도지슨,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죠. 루이스 캐럴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그분이 집필한 수학책에 미노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이 같다는 걸 증명하려면 좌우를 뒤집어 보라고 하더군. 뒤집어도 모양이 똑같으니까 밑각이 같다는 거야. 이게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이잖아요. 네. 근데 유클리드가 딴지를 걸어요. 그럴듯한 주장이지만 완전히 옳지는 않다. 그러자 미노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논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삼각형을 움직여도 그 흔적이 남기 때문에 원래 위치에 정확히 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굉장히 이상한 딴지처럼 보이는데 이게 어떤 딴지처럼 보이냐면은 1 더하기 1은 2야. 왜요? 라고 딴지를 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뭔가 목구멍이 턱 걸리는 느낌이죠. 왜 그게 가능하냐? 라는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 강체 운동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 그 전에 이거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제논의 역설이 나오는데요. 제논의 역설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건데, 제논의 역설이 그거잖아요. 아킬레스인가요?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이길 수 없다는 내용이었나요? 네. 예, 아킬레스가, 아킬레스 맞나요? 잠시만요. 좀 찾아봐야겠는데. 제논의 역설. 음, 아킬레스 맞네요. 아킬레스랑 거북이. 아, 이게 저거죠. 아킬레스가 뒤에서 출발을 했으면은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따라잡는 동안 거북이도 앞으로 좀 가 있을 거고 그 차이만큼 아킬레스가 따라잡으면 거북이는 거기서 또 좀 더 가 있을 거고 이러한 과정이 무한번 반복이 될 뿐이지 절대 아킬레스는 거북이보다 앞서 나갈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그 궤변을 들어놓죠 제논이.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반박을 못한 거예요. 어이씨 말 되는 것 같은데? 아까 그 모든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이게 말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뭘 모르고 있는 거지? 분명히 오류가 있을 거야. 근데 오류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어,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언젠가는 아킬레스가 당연히 거북이를 따라잡을 거라는 거 우리는 경험적으로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학은 경험의 학문이 아니잖아요. 논증의 학문이지. 그럼 논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논의 주장이 어디가 틀렸는지를 논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논증이 꽤 오랫동안 안 풀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제가 지금까지 여러 설명을 봤는데 제일 와닿았던 설명은 그 과거 그 당시 제논이 역사를 펼쳤던 그 당시에는 무언가 무한계를 더하면은 항상 무한이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역설을 깨지 못했다라고 설명하는 어떤 글이 저한테는 제일 와닿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거북이가 있어요. 제논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칠게요. 제논이 이렇게 따라가는 동안 거북이 이만큼 갔죠. 제논이 따라가는 동안 거북이 또 올라갔죠. 그러면은 여기서 따라가는 시간이 한 뭐 10초라고 칠게요. 거북이 이만큼 갔어요. 또 제논이 이만큼 따라가는데 1초 걸렸다고 칠게요. 또 거북이 조금 갔어요. 또 따라잡는데 0.1초라고 칠게요. 이게 계속 무한히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은 10초 더하기 1초 더하기 0.1초 더하기 0.01초 더하기 점점점을 무한히 더하잖아요. 이걸 더하는 건 무한 번 할 수 있지만 그 무한 번 더한 양은 유한하다는 걸 우리는 알죠. 11.1111111이라는 어떤 유한한 양이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다라는 설명이 일단 제가 본 설명 중에는 제일 와닿는 설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또 잘 알고 있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이거 다 더하면 1이잖아요. 분명히 덧셈은 무한번 하지만 그 합은 유한한 양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같은 얘기인 거죠. 제논의 역설은 아무튼 제가 본
가장 명료한 설명은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그거였습니다. 사실은 제논의 역설이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여기 좀 전에 미노스가 얘기를 했던 삼각형을 움직여도 그 흔적이 남기 때문에 원래 위치에 정확하게 놓을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싶다면 정확하게 놓을 수 있는 수학적 근거 또는 수학적 도구는 무엇이냐?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을 수 있겠죠? 그게 여기 뒤에 나오는 강체 운동입니다. 강체 운동은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 및 경험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여기 그림에 있듯이 x, y를 뭐 x축으로 5만큼 움직이면 x 더하기 5, y가 되겠죠? 네. 근데 어차피 이 그림은 우리가 뭔가 실제로 물리적인 앞에 무언가를 갖다 놓고 꼭 움직여야 이걸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선험적이란 말을 써도 되나? 그러니까 선험적으로 알잖아요. 자, 그리고 물론 이것도 정확히는 뭐 함수를 이용하든 집합을 이용하든 그러니까 함수와 집합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고 다 그 표기를 해야겠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좌표 평면을 도입하고 점을 찍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좌표를 줄 수 있다는 것은 x, y라는 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거고 거기에서 x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오른쪽으로 5만큼 간다는 거는 그 점의 좌표는 x 플러스 5, y가 된다는 건 우리는 일단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좀 전에 미노스가 얘기했던 삼각형을 움직여도 흔적이 남아있다? 점을 움직여도 그 점이 있던 원래 지점이 없어지지는 않죠. 무슨 말이냐면 x, y에 있는 점은 그대로 놔두고 그것의 복사본을 x 플러스 5, y에다가 새로 만드는 거예요. 점을 만든다? 그럼 삼각형도 옮길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35페이지에 그림 5처럼. 이걸 그 평행 이동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영어로는 트랜슬레이션. 그 이것을 그리고 함수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함수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36쪽에 나옵니다. 36쪽에 맨 위에 보면은 t 1,1은 6,1 나오잖아요. 여기서 t가 함수인 거예요. x, y를 받아서 x 플러스 5, y로 보내는 함수인 겁니다. 이러면 모든 점은 다 어떤 점으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이건 그 함수의 정의에도 잘 그 부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의 점이 두 개의 점으로 가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여기 t가 좀 트랜슬레이션인 줄 알았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이었네요. 음, transformation. 트랜스포메이션. 음. 그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걸 조금 더 일반화를 합니다. 여기 36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 fxy는 x, y가 이동해서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위치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f라는 변환을 이렇게 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꼭 평행 이동만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x, y를 평행 이동할 수도 있지만 무언가 축을 기준으로 뒤집을 수도 있을 거고 회전을 시킬 수도 있을 거고 뒤집으면서 동시에 회전을 시킬 수도 있을 거고 회전시킨 다음에 평행 이동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합성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런 변환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함수니까.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거는 그 모양은 바꾸지 않는다는 것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만 스킵을 해서 그 39쪽의 그림을 잠깐 좀 보시면은 39쪽의 위에 나오는 그림을 보면은 이건 그 사각형인데 모양이 변했죠.
모양이 변하는 변환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 전 페이지에 나오는 j, x, y는 x제곱, xy라는 변환을 요 그림 팔에 있는 여기에다 적용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모양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모양도 변했고 크기도 변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개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합동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은 그냥 변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말을 할 때는 이런 크기나 모양이 변하는 변화는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아닐 거란 말이죠. 합동이란 말을 하고 싶은 거니까. 다시 말해서 모양이 변하지 않는 변환만 우리는 고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환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 없더라는 거죠. 좀 전에 그 평행 이동하는 변환이 있고요. 그리고 그림 6에 나오는 것처럼 37쪽에 있는 그림 6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축을 기준으로 뒤집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그림 7에 나오는 것처럼 회전시키는 변환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세 가지만 있으면은 이 세 가지의 조합으로 임의의 2차원 평면에서의 변화는 모두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강체 변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39쪽의 위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기하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변화는 도형의 모양과 크기가 그대로 유지되는 강체 변환이다. 삼각형을 뒤집었는데 형태가 변한다면 이등변 삼각형에 적용했던 논리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그 삼각형을 좌우로 뒤집었는데 형태가 변하면은 당연히 뭐 아무 모양으로 만약에 변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밑각의 크기는 다를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양을 안 변하고 뒤집었을 때 원래 모양과 똑같이 겹치냐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강체 변환일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강체 변환이 나오는 거고요. 음, 그다음에 수식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수식을 조금 쓸데없는 내용인 것 같긴 한데 뭐 굳이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강체 운동을 정확하게 그 분류를 합니다. 41쪽에서 강체 변환 중에서 세 가지 특별한 경우. 첫 번째가 병진 변환, 트랜슬레이션. 말 그대로 각도를, 그러니까 회전시키지 않고 그대로 그 평행 이동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가 회전시키는 거고요. 어떤 한 점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반전, 리플렉션. 어떤 축을 기준으로 뒤집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차원 상에서 무언가 도형을 움직였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바꾸지 않고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고 움직였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조합으로 전부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모양이 안 바뀌어서 강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럼 프로스처럼 바뀌면은 그건 뭐라고 해요? 연체라고 하나? 변형체라고 굳이 말하자면 말할 것 같은데 변형체는 그 제가 쓰는 용어이고 그러니까 기계공학에서 쓸 만한 용어이고 수학에서는 글쎄요. 강체 말고는 강체에 강체는 반대되는 용어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약성은 아닌 것 같고 연체 이 생각이 나는데 어, 써볼까요? 강체의 반대말이 뭔지?
어, 모르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공학에서는 변형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예. 변형이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43쪽의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이 내용이 나오죠. 모든 강체 변화는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변환의 조합으로 구현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게 한 가지 재밌는 게, 음, 회전은, 음, 요거는 살짝 그림을 그리는 게 낫겠다. 그림 어디였지? 여기 있다. 요게 사실 강체 변환이 서양대수학의 주제이기도 한데, 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귀찮으니까 그냥 점 하나 찍을게요. x, y를 여기로 x, 마이너스 y로 보내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 x, y에다가 앞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해서 x 마이너스 y가 나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0, 0,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하학의 주제였던 게 갑자기 선형대수학의 주제가 됐죠. 요걸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90도 회전시키고 싶다? 요걸 90도 회전시키면은 잠깐만요.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y, x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행렬이 있어요. 마이너스 y, x로 보내는 어떤 행렬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가 0, 0이고 마이너스 y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요 행렬을 곱하면은 x, y가 마이너스 y, x로 갑니다. 요거는 참고로 x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x축에 대해서 뒤집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원점에 대해서 90도 회전시키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 두 개 말고 처음에 나왔던 게 그거잖아요. 트랜슬레이션이잖아요. x, y를 뭐 x 플러스 1, y로 보내고 싶어요. 안타깝게도 이거는 행렬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렬로 나타내는 꼼수가 있어요. 꼼수가 이 어떤 변화를 저 지금 기억은 안 나서 완벽하게 다 완전한 상태로 쓰지는 못하는데 x 플러스 1, y 1 여기 1은 왜 들어갔냐면은 그냥 더미예요. 그러니까 더미 숫자입니다. 그냥 그 잉여 숫자입니다. 나중에 안 쓸 숫자예요. 여기에다가 어떤 형태의 3 곱하기 3 행렬을 곱해가지고 x, y를 x 플러스 1, y로 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그래픽스 할 때, 그러니까 그래픽스 하는 분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컴퓨터 그래픽스를 하다 보면은 어떤 도형을 옮기는데 축에 대해서 뒤집고 회전시키는 것만 있진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이동시키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얼만큼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 좌표에다가 무엇을 곱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은데 뒤집는 거랑 회전은 되는데 트랜슬레이션이 안 된다고 하면 뭔가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해가지고
어떤 행렬을 곱해가지고 여기는 그냥 1, 0, 0, 1이었던 것 같고 왜 나머지 부분에 뭔가 숫자를 채워야 되는데 뭔가 숫자를 채워가지고 이런 트랜슬레이션도 선형 변환으로 만드는 기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을 안 나네요. 근데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를 음, 여기를 0, 0, 1로 하고 여기를 왠지 1로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행렬을 곱하면은 그 여기 한 가지 잉여 그 변수를 하나 도입을 하면은 그 평행 이동하는 것도 선형 변환처럼 다룰 수 있다. 이런 게 발생을 하죠. 그럼 이제 선형 변환도 그 병진 운동도 우리가 선형 변환처럼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임의의 2차원 평면에서의 운동은 우리 전부 다 행렬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바꿔야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수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x, y를 x 플러스 1, y로 바꾸는 거는 요 어떤 그 변환이 있을 거잖아요. 이 변환이 선형적이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선형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변환이 선형이라는 말은 x, y를 만약에 뭐 g, w로 보냈다. 만약에 t라는 변환이 보냈다. 이게 만약에 선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ax, y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ag 꼭 이런 건 아닌데 잠시만요. 좀 정확하게 씁니다. 상수배를 한 번. ax, ay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ag, aw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음, 이건 쓰기가 좀 애매하네. 그러니까 이런 관계, 요거 말고도 한 가지 더 있는데, 제가 가급적 수식을 안 쓰면서 지금 설명하고 싶은데,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릿속에 그림이 잘 안 나오긴 하네요. 그러니까 요 t가 선형적이다. 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은 이게 성립을 해야 됩니다. 요거. 이게 성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잘 보시면은, 요거 잘 보시면은, x에다가만 1을 더하는 거잖아요. 2분의 x, 2분의 2분의 y가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2분의 1x 더하기 1, 2분의 1 y로 가죠. 그런데 이 성질,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성질. 이렇게 되면 이 성질을 만족하지 못하죠. 왜냐면 2분의 1x면은 여기가 2분의 1x 더하기 1로 가는 게 아니라 2분의 x 더하기 1로 가야 돼요. 근데 그러질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환 자체가 선형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 f라는 변환 자체가 선형이 아닌 거예요. 선형이 아닌 것은 행렬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런 어떤 잉여 차원을 하나 도입을 하니까 선형 변환으로 만들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약간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다
만들 수가 있겠네요, 행렬로. 음, 다 만들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나온 그런 뭐 X제곱, XY 이런 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건 강체 변환이라서 가능한 것 같은데, 강체 변환이 아닌 거는 그, 애초에 그러니까 선형성을 전혀 갖고 있지가 않아서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거기까지는 저도 제, 선형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인가 봐요. 제가 잘 모르지만. 네. 우리가 선형성이라고 부르는 게 그 원하는 성질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가지길 원하는 성질 중에 하나죠. 예전에 뭐 할 때 얘기했더라? 이거 직문수에서 얘기했나? 우리는 사실은 많은 경우 이 세상이 선형적이길 원할 때가 많아요. 내가 그 1시간 일해서 돈을 얼만큼 벌었으면은 2시간 일하면 돈이 2배가 들어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내가 뭐 투자를 100만 원 해서 2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투자를 1000만 원 하면 2천만 원을 벌길 원하잖아요. 직원이 10명인데 회사 매출이 1억이다. 그러면 직원이 20명이 되면 매출이 2억이 되길 원하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죠, 세상은. 하지만 수학에서라도 이런 어떤 세상이 선형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기보다는 좀 다루기가 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선형대 수학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실 제가 방금 했던 말도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사실은 수학에서 다루는 세상은 거의 다 그 비선형이죠, 당연히. 음, 오히려 선형적인 게 굉장히 드물고, 거의 대부분은 비선형적입니다. 그런데 그 비선형을 다루는 게 미적분학인데, 그죠? 미적분학의 대상은 대부분 비선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분을 한다는 게 결국 뭘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왜 까만색이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비선형이죠. 그런데 미분을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 이 점에서 x는 a에서 미분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그 적선을 긋는다는 거잖아요. 접선을 긋는다는 건 뭐냐면은 제가 접선을 긋기 전에 여기를 확대해 볼게요. 이게 쭉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여기를 더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거의 직선처럼 보이겠죠. 이건 우리가 선형이라고 부를 수 있죠. 원래 그래프는 당연히 비선형이었지만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그 점 근방은 아주 크게 확대를 하면은 선형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그 접평면을 붙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접평면 위에서는 우리가 선형 대수학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접평면은 평면이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접평면 위에서 뭐 도함수 구해서 뭐 순간 변화를 계산하기도 하고, 또 접평면에서 그 정미경 선생님 예전에 보셨던 그 헤시안 매트릭스 구해가지고 거기가 뭐 극대냐 극소냐 만장점이냐 그런 거 계산하기도 하고, 그런 게 음, 다 그 어떤 관심 있는 점 근방에서 그 선형인 공간을 그 원래 함수를 그 근사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의 성질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선형대수학이 중요하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 뒤에 보면은 43쪽부터 보면은 조금 어지러운 수식들이 조금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어지럽게 설명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었습니다. 음, 사실 제가 앞에서 다 말로 설명을 해놓은 거라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임의의 그 강체 변화는 그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과 뭐였죠? 리플렉션이었나요? 네. 리플렉션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그걸 그냥 수식으로 쓴 것뿐이고요. 뒤에 나오는 말은. 다만, 이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라는 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죠. 요거. x, y를 뒤집은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할까? 뒤집은 다음에 90도 돌리는 거랑, 그 다음에, 이씨, 뒤집은 다음에 90도 돌리면 대충 여기쯤 올 거잖아요. 그런데 90도 돌린 다음에 뒤집으면 여기 와 있겠죠. 음, 그러니까 이 변화는 순서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얘기. 그리고 제가 아까 행렬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행렬에 그 제가 좀 전에 이 변화는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라는 말이 행렬의 관점에서는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죠. 행렬은 곱하는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라는 음, 말과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만 조심하면은 사실 그 변화는 우리가 함수처럼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선형 변환도 다 함수의 일부니까 함수처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그 뭐 x, y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이거 다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중요한 내용은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그때 가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데요. 48페이지부터 48페이지 다시 정리로 돌아가다.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이 같다는 정리를 증명하다가 한동안 옆길로 빠졌다라는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변환 연산자를 이용하여 삼각형을 수학적으로 뒤집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뒤집는 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선을 잡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 Y축을 잡아가지고 그 Y축을 기준으로 뒤집으면은 뭐 뒤집었을 때 각 점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 알잖아요. 그러면 이등분 삼각형이라면은 정확히 같은 도형이 된다는 거 우리는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증명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은 50장에 보면 50페이지에 보면은 또 갑자기 또 뻘한 게 하나 나오는데요. 동일한 원호들은 하나의 원에 속한다. 저는 사실 이 문장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뭐 A, B를 회전시키면은 X, Y가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동일한 원호들은 하나의 원에 속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음, 근데 그냥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A, B를 점 O에 대해서 회전을 시키면은 만약에 길이가 같다면 그러면 X, Y에 정확하게 겹치게 만들 수 있다. 라는 걸로 저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이 책이 현대수학이잖아요. 현대수학. 그러니까 뭐 어려운 수학이라기보다는 요즘 배우는 수학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하학의 증명을 어떤 그 변환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을 했고, 근데 저는 변환이라고 불러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함수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저한테는 친숙한 좀 더 편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그림들을 이용해서 행렬로, 그러니까 선형대수학의 언어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약간 그렇게 또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 채널지기님이 종종 얘기하시는 수학은 집합과 함수를 공부하는 것이고 모든 수학의 주제는 선형대수학과 미적분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말이 그 그냥 허황된 말은 아니라는 게 살짝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오늘 했던 내용들 중에서 뭔가 좀뭐 코멘트나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3장을 미리 읽어봤거든요. 네. 3장을 미리 읽어봤는데 좀 작가가 좀 평범한 사람이 아닌가? 이 생각을 약간 했어요. 왜냐하면 좀 내용이 수학 외에도 다른 표현들이 좀 쇼킹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 어떤 게 그런 게 있었죠? 가령 이제 수 체계를 설명하면서 성령이 강림한 것과 같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 한참 동안 생각을 했거니 뭘 설명하고 싶은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또 다른 곳에는 자연수는 배우자의 수를 셀 때 쓰인다 그래서 아니 배우자가 몇 명이길래 그래서 3장 읽다가 이 작가가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이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얌전하게 쓰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워낙 재밌는 특이한 아, 표현이 나온 책들을 워낙 많이 봐가지고. 그래요? 네. 전 깜짝 놀랐어요. 이건 수학이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긴 한데, 어, 궤도의 과학 허세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유튜브 채널 중에서 안 될 과학의 지금도 요즘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쓴 책인데 궤도의 과학 허세라는 책에 보면은 이건 수학이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음, 알코올, 알코올의 분자 구조 아세요? 분자 모형? 알코올의 분자 모형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처럼 보이세요, 이거? 강아지? 네. 개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네. 네, 개처럼, 강아지처럼. 그래서 사람이 술을 마시면 개처럼 된다고. 아, 걔를 너무 모독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있다. 술을 마시면 개가 되는 이유. 우리나라는 걔를 너무 좀 확대하는 것 같아요. 왜 개처럼 된대? 걔가 얼마나 이쁜데. 여기도 있다. 술을 마시면 개가 되는 가등은 알코올의 입자 분자 모형이 개처럼 생겼기 때문이다. 역시 말 된다. 근데 한 번 보면 다시 잊혀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뭐 이런 책 좋아합니다. 저는 약간 좀 이런 유머러스한 책 저는 좋아해서 요즘은 잘 좀 못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재밌는 책. 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여기 3장입니다. 3장은 제목은 고급 연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수론 얘기가 나오고요.
모듈로 어, 연산 나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알고 싶었던, 하지만 결국은 알지 못한 채 그냥 졸업하고 말았던 그 모듈러 영상이 음, 나오는데, 과연 지금은 이해할 수 있을까? 선생님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이게 뭐 그냥 몇 가지 정리 알고 문제 푼다고 내가 뭘 아는 게 아니고, 음, 좀 저는 진짜로 무언가를 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은 어떤 명제를 딱 봤을 때 당연히 그렇겠지. 라는 정도가 되어야 저는 그래도 뭘 좀 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아, 그렇겠지 이러면서. 저도 그렇겠지. 그냥 받아들여. 뭐 아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뭐 선형대 수학에 나오는 몇 가지 뭐 중요한 굵직굵직한 정리들이 있어요. 뭐 모든 벡터 스페이스는 기저가 존재한다라든가, 물, 그것도 당연히 증명의 대상이긴 한데, 뭐 모든 벡터 공간은 기저가 존재한다. 그리고 뭐 기저에 아무 벡터를 하나 더하면은 뭐 리니얼 그 선형 독립이 아니다. 그리고 기저에서 하나를 빼도 선형 독립이다. 아, 그 기저에서 아무 벡터나 하나 빼면은 그 공간을 뭐 스팬하지 못한다. 이런 몇 가지 또 있습니다. 뭐 역행렬이 존재하는 것과 무엇이 동치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그거 공부한 지 20년도 훨씬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대책을 딱 보면은 증명을 못 해요. 저도 그 정리를. 증명은 못 하는데 그냥 딱 보면은, 예를 들어 어떤 연수 문제 딱 있잖아요. 연수 문제 OX가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대충은 맞춰요. 음, 왜냐면 그 선형대 수학의 그 정리들이 머릿속에 딱 그 구조가 잡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그냥 딱 보면은 뭐 맞겠네. 아, 이건 아니겠네. 뭐 발레는 이런 거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게 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수학과에서 이제 처음 학생들이 멘붕하는 해석학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예 뭐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제가 요즘 보는 어떤 해석학 강의에서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거 다 공부하고 나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인데, 이 당연한 얘기를 정말 당연한 얘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이것 좀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어떤 명제가 당연하게 느껴져야 된다고 저는 제 스스로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중에 하나예요. 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가 길었습니다. 아, 되게 정스러운 아, 얘기하다가 그 얘기 나왔네요. 아닙니다. 굉장히 아닙니다. 깊이 갔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